지금 짜고 있는 CRUD는 가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좀 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원시적이고 일반적이지만 가장 개념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사실 이게 이제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CRUD가 create,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생성해서 데이터에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read,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주로 이제 select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 그 다음에 u, update, 읽어온 데이터를 화면에 한번 뿌려주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내용을 받아서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부분인 거죠. delete, 삭제할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서 그 키를 이용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특정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맑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맑은 프레임워크가 지금 제공하는 그 두 가지 메소드, 하나는 쿼리, 다른 하나는 execute,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메소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시적인 메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쉬운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쿼리를 직접 작성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맑은 프레임워크에서는 create, update와 관련돼서 별도의 새로운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데이터 오브젝트, 우리가 이제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쓰죠. DAO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했습니다. DAO에서 쿼리나 execute를 실행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특정 테이블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setTable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AO.setTable, 이렇게 해서 테이블명을 예를 들면 뭐 tb 언더바 유저, 이렇게 내가 테이블을 지정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tb 유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tb 유저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나는 생성하겠다.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위에 있는 방식으로 할게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아두세요. 왜냐면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으니까 set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tb 유저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서트를 하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exec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서트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dao.item 하고 내가 유저니까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예를 들면 name이다. 그러면 저 위에서 만약에 name이라는 변수가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변수에 만약에 값이 들어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바로 홍길동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템,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home@gmail.com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이도 있을 수 있어요. A. 그러면 여기다가 18, 18살, 여기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dao.insert 함수를 딱 호출해주면 여기다가 인서트 쿼리를 안 만들어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요. 편하죠? 내가 칼럼들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칼럼들의 값만 잘 지정하고 인서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 결과값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true 또는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f문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dao.insert 이렇게 묶어줘서 만약에 이게 실패를 했으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에러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출력을 뭐가 배웠죠? out.print 이런 거 배웠죠. 에러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여기서 return,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얼럿을 때리고 뒤로 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또 뭘 많이 써주냐면 m.js 에러, JS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로 에러를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에러, 리턴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리턴은 여러분들이 execute로 짠 코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따라서 이렇게 인서트 2번 쓰면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인서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인서트는 한 번만 그 등록 폼에서 입력받은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액션 쪽으로 해서 특정 우리가 PROC라고 하는 그 JSP를 호출하도록 됐고, add underbar PROC 등록을 하면 등록 절차가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 다 짜셨죠. 그리고 리다이렉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그 set 디버그를 주석을 끄셔야 돼요. 리다이렉트와 set 디버그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다이렉트는 앞에 뭔가 에러 메시지를 절대 표시해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이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류 메시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리다이렉트를 주석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냥 바로 페이지가 바로 이동해 버려요. 제 말을 이해하셨죠? 확인은 목록에서 확인해야죠. 내가 등록한 데이터가 잘 등록이 됐는지는 목록에서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목록의 데이터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폼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m.rs, m.ri를 배웠잖아요. init에다가 코드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init에다가 맑은 하고 m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죠. 바로 밑에다가 폼 하고 한가 띄고 f 는 new form이라고 하는 이 f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f.set request 하고 여기다가 request 객체를 넣어주세요. 딱 이 두 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두 줄을 넣어주시고 init에다가 두 줄을 넣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앞에다가 name인 경우에는 뭐 string, name은 .m.rs, name 이렇게 쓰셨죠?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f.get이라고 쓸 거예요. f.get 하고 여기다가 name, 그 input name이죠. input name 이렇게 써주세요. f.get으로 변수를 받아서 저장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이 RS는 지워버리고요? 네, RS는 지워버리고. 그냥 그러면 이제 create하고 update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비슷하냐? 여기만 다른 건 다 똑같고 여기 이것만 바뀌어요. 이것만. insert 대신에 뭘 써줄 것 같아? 그러면 update 써주겠죠. update. dao.update. 근데 업데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죠. 웨어절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그 뭘 조건을 줘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를 값을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키를 그냥 id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id는 이렇게 하고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여기 웨어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웨어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한번 짜볼래요? 그 뒤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라고 하는 괄호 열고 그 뒤에 문자열에다가 웨어절 오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류를 내보내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제가 100번 강조합니다.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오류 내보내고 이거 빠뜨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안 끊어주면 큰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안 끊어주면 큰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류를 냈으면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항상 까먹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주 까먹어. 별 100개입니다. 별 100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에러 나고 나면 리턴으로 꼭 끊어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직도 좀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수. 프로그래밍 안에서 쓰는 모든 데이터에서는 다 변수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수는 항상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엄청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변수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요.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변수를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엄청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이라는 게 있다고요. 변수 선언은 항상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타입, int, id는 3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짜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변수를 만드는 게 수없이 많다고요. 내부적으로 다 변수를 만들어 써야 돼. 이 DAO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다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 그러면 어떻게? 제일 처음이 여기를 잠깐 봐주세요. 지금 코딩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봐주세요.
변수라는 걸 선언한다고요.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코딩을 하는데 변수 선언을 못하면 안 돼요. 변수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 모든 프로그래밍은 다 변수 만들어서 쓰는 거야. 모든 프로그래밍은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가 타입이야. 타입.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변수명이야.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또는 그냥 값이에요. 그냥 값. 초기값 아니면 그냥 값이라고. 값이라고. 그러면 이게 인트는 이렇게 선언하고 문자는 어떻게 선언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name 하고 여기다가 값을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값을 지정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m.rs나 m.ri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요.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 내가 쓰는 이게 변수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함수 안에다가 예를 들면 db.query 쓰고 여기다가 nam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얘를 다 변수로 인식한다고요.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것들은 다 변수예요. 그러면 얘를 문자열로 바꾸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내가 쓰는 게 변수인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그런 개념이 없이 쓰면 절대 안 돼요. 프로그래밍은 콤마 하나 세미콜론 하나 잘못 찍으면 무조건 오류가 나요. 이런 오류가 나는데 내가 지금 변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코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F 그 다음에 뭐 DAO 이것도 다 변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 변수라고 하죠. 객체 변수. 객체 변수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이 new라고 하는 지시자를 통해서 객체 변수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변수를 지정 안 하고 사실은 얘가 원래는 string name은 f.get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만 쓸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안 쓸 거잖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얘를 그냥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name이라는 변수가 여기밖에 안 쓰이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웨어절이라고 그러죠. 웨어절. 조건적. 왜냐하면 업데이트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니까 특정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딩 제가 일부러 바로 이렇게 맑은 프레임워크 바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쉬우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업데이트 쿼리문 짜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업데이트 쿼리문 짜게 한 이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웨어절이구나. 그러면 이 딸랑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다양한 웨어 조건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어절이라고. 그러니까 id는 id라고 하는 단순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여기다 and, or, and 이렇게 써는 다양한 복잡한 웨어절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레코드를 딸랑 하나만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레코드를 여러 개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로 싹 다 수정하셨나요? 항상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식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이것도 100배 중요한 거냐.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et post예요. get post. 웹에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식은 get으로 넘겨주거나 post로 넘겨주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두 가지가 99%예요. get, post. get은 어떻게 넘겨주는 거예요? 파라미터, URL, 주소에다가 넘겨주는 게 get이에요. 주소에다가 넘겨주는 get으로 넘겨주는 데이터는 뭘로 받아요? m.rs 또는 ri로 받으라고요. 이것은 그냥 무조건 무조건 get으로 넘겨지는 데이터는 다 m.rs, ri로 받아요. post로 넘겨지는 데이터는 f.get으로 받아요. 또는 f.getint라고 있어요. getint. f.get 또는 f.getint. 둘 중에 하나로 받으시면 돼요. f.getint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은 굳이 알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get으로, 하나는 post. post로 넘기는 방식이 뭐예요? 폼 태그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메소드가 무조건 post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폼에 메소드가 get이라고 돼 있으면 get이야. 아무리 폼을 썼어도 폼에 메소드가 get이면 get이고 반드시 메소드가 post라고 돼 있어서 넘겨주는 것만 post예요. 왜냐하면 post로 데이터를 넘길 때는 주소창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폼 태그를 만들고 get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소창에 데이터가 쭉 남아. 그래서 전혀 다른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SQL 문은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SQL 문을 절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바 공부라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안 하고 넘어갔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든 자바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해요. 개념이. 그래서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뭐 개인적으로 좀 쉬운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그 자바 공부는 천천히, 왜냐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벽돌을 쌓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손쉽게 확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본 배경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새로운 기술들 집어넣는 게 굉장히 위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기본 언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해야 될 건 HTML, CSS. HTML, CSS 제가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짜보니까 아시잖아요. 코딩 반절이 뭐예요? HTML, CSS예요. 여러분들 지금 폼 디자인 하나도 안 하고 짰죠? 실제적으로는 디자인 다 해서 짜야 돼요. HTML, CSS 왜 배웠어? 그냥 이렇게 짤 거면 왜 배웠냐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쁘게 짜라 그랬잖아요. 예쁘게. CSS 다 적용하셔서 진짜 그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짜야 된다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짠 뭐죠? 이제 투자 나간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 프로그램 짜서 넣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 쇼핑몰 디자인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원 가입하기 하는 디자인 다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짜서 넣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왜냐하면 JSP가 안 들어가는 페이지가 없어요. 화면 목록, 상세 보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페이지가 뭐가 있죠? 싹 다 짜야 돼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폼을 짜는 데 있어서 F라는 객체를 한번 더 활용할 거예요. 어디다 활용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add.jsp를 만들었어요. add.jsp는 그냥 아마 p 객체를 이용해서 그냥 짰을 거예요. 그런데 값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이 필수 값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그렇게 짜지 않았나요? 한 번도 여러분들 빈 공백으로 해놓고 그냥 눌러보세요. 다 눌러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검증인데, 데이터 검증이에요. 왜 그러냐? 웹은 뭐가 많아요? 해킹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해킹이 많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필수 값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사용하는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f.add.element라고 하는 메소드, f.add.element. f.add.element는 파라미터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메소드를 몇 개 배웠어요. 오늘 뭐 DAO.item 배우고 뭐 배웠죠? 그 다음에 insert, updat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delete도 있어요. delete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where절 집어넣으시면 delete가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f.add.element랑 f.validate,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f.add.element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인풋이나 셀렉트나 이런 곳에 네임, 엘리먼트 이름이 들어가요. 엘리먼트 이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또 뭐 네임 이렇게, 또는 라이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그 여기에 들어갈 값이에요. 그 엘리먼트에 채울 값이에요. 그런데 등록 페이지에서는 값을 채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새로 받는 거니까. 수정 페이지에는 값을 채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채워야 되죠. 그러면 등록 페이지에서는 이 값이 널이에요. 그냥 널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수정 페이지에서는 뭔가 값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 뭔가 값을 채워야 돼요. 그 값을 채우는 거 나중에 할게요. 세 번째는 이게 데이터 검증, 여기가 룰이에요. 룰. 여기다가 데이터 검증 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검증 룰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데이터 검증을 한 엘리먼트에 하나의 데이터 검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요. 문자열로. 어떻게 집어넣냐? 필수값은 required true 또는 required 싱글 코테이션 하나 y. 그리고 값을 내가 더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콤마하고 또 쭉쭉 적으면 돼요.
f.add 엘리먼트에서 f.add 엘리먼트 add.jsp에다가 f.add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널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required yes나 required true를 한번 넣어봅시다. f.add 엘리먼트는 반드시 p 태그 위에다가 쓰셔야 돼요. p 태그 위에다가. p 태그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페이지 출력이니까. if문을 하나 걸 거예요. if문을 거는데 이렇게 걸어요. m.isPost 괄호 열고 가로 닫고 and f.validate 괄호 열고 가로 닫고 괄호 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하고 and 하고 이렇게. 요건 그냥 이렇게만 짜놓고 맨 밑에 p.점 할 때 뭘 쓰냐면 p.set바 할 때 여기다가 form underbar script 하나 만드시고 f.form underbar script예요. form underbar script를 만들고 여기서 f.get script 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한 번 더 호출해 주실 거예요. f.getScrip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뭔가 값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값을 form.script라는 변수에다가 set하라는 거죠. p. 여기 set이 아니라 set바죠. set바. 틀렸네. set바. p.set바. form script. 오케이, 잘했어요. 이쪽 가운데 컴마 있는 거죠? 폼스크립트. form script 언더바. 우리가 p.set바를 한 이유는 뭐예요? p.set바를 한 이유는 어디에서 사용할 변수라는 거죠? HTML에서 사용할 변수예요. 그러면 form underbar script라는 변수를 HTML 어딘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을 변수를 set바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닫는 폼 태그 바로 밑에다가 거기다가 form underbar script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돌려보고 이 폼 스크립트는 실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생성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그 소스 보기를 해야만 보여요. 소스 보기.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져서 들어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안 뜬 경우에는 폼 이름을 바꿔주세요. 폼의 이름을 네임은 폼1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거 빠뜨렸네요. 폼 네임을 반드시 폼1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 required는 지우세요. 그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얘가 스스로 required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required를 쓰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required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required true하고 콤마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 검증을 required만 배웠는데 required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검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재미난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required 했다고요. 여기다가 required 땡땡 true 했었죠. 콤마 타입 땡땡 하고 문자열은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하나 더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싱글 해주고 여기다가 데이트 하고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입을 데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타입을 데이트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엘리먼트의 타입을 데이트로 바꾸주는 룰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쓰는 이유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안에 이걸 내가 문자로 인식시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타입은 왜냐면 이게 true는 그럼 왜 이거 싱글 코테이션 왜 안 했어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얘는 숫자나 분리는 굳이 싱글 코테이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뺀 거고 얘는 해야 되는 거죠. 내 폼이 어떻게 바뀌어요? 데이트 폼. 바뀌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JSP만 수정했는데 갑자기 HTML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HTML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f.getScript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폼을 강제로 바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타입은 데이트가 아니니까 이건 빼시고 하나 더 쓸게 maxlength 해볼까요? maxlength 땡땡 하고 얘는 3 이렇게 쳐봅시다. 3 숫자니까 싱글 코테이션을 안 쓴 거예요. 숫자니까 안 써지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폼 1으로 해야 됩니다. 폼이 두 개 들어있어요. 폼 2.
폼 3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폼이다 그래서 폼 1입니다. 근데 폼 2, 폼 3를 할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재미난 걸 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냐면 이 두 번째 값을 이제 널로 하셨는데 지우고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써봅시다. 홍길동. 더블 코테이션 빠뜨리시는 분 없겠죠? 이제는 빠뜨리시면 변수예요. 변수가 돼버리니까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돼요. 네, 홍길동 하고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채워져 있어.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을 디폴트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이게 뭐 말고 프레임워크에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드를 많이 했죠. 보드를 했으면 거기다가 공지 비밀글 여부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라디오 버튼으로 yes, no, 예, 아니요를 하나 추가해 보세요. HTML에다가. 그 다음에 f.add 엘리먼트에다가 값을 추가하는데 나는 디폴트로 아니오를 선택해 보세요. 셀렉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셀렉트 박스를 만드는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카테고리를 뭐 그냥 손쉽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보시고 수학이 기본값으로 딱 선택돼서 올라가도록. 수학을 첫 번째 놓으시면 안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수학이 딱 기본으로 선택돼서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박스를 이제 태그를 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값은 1, 2, 3으로 넘기시고 보여지는 것만 국어, 영어, 수학으로 보여지도록 해봅시다. 폼 엘리먼트 하나 뭐가 나왔죠? 체크 박스를 해봅시다. 공지 여부로 합시다. 이게 공지글이냐 아니냐 할 때 공지 여부. 필드명은 노티스라고 하시고 밸류는 yes라고 y로 해주세요. y. 체크가 되도록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도록 해줘야 되죠. 체크드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체크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네임은 노티스, 밸류는 y, 대문자 y로 쓰시면 돼요. 이 코드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이 코드. 여러분에서 폼에 보면 폼 태그에 액션 주소가 뭘로 돼 있어요? 액션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m.p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치시고 바로 return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add.jsp 화면 새로 고침 몇 번 하신 다음에 서브밋 버튼 눌러보세요. 내가 넘긴 데이터가 예쁘게 표시돼야 됩니다. 넘긴 데이터가 예쁘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값을 보세요. required yes라고 돼 있는데 변수명이 틀리거나 뭔가가 잘못돼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add PROC 안에 있는 소스 있죠. 그 소스를 복사해 와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얘를 m.p를 지우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m.process.jsp를 m_process.jsp를 열어서 소스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그 부분만 복사한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져오라고요. 다 가져와야죠. 안 가져오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if 에러 부분까지 다 가져. 다. 다이렉트도 가져오나요? 리스트로 넘어가는 거? 리다이렉트까지 다. 점 밸리데이트 요로 구문 요 if문 등록해 보세요. 등록해 보면 목록 페이지로 이제 등록이 잘 되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액션을 지우라고 했잖아요. 아까 액션을 지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액션 값이 없으면 액션을 얘가 폼이 자동으로 액션을 잡아요. 셀프로 잡아요. 셀프로. 다시 말해서 add.jsp가 액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짠 코드를 보면 이렇게 닿는 데까지 봅시다. 첫 번째 영역은 입력값 받기 영역이에요. 입력값 받는 거. 입력값이 있어요, 없어요? 주로 여기서 말하는 입력값은 get으로 넘어오는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get으로 넘어오는 입력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작성을 안 하겠죠.
두 번째 영역은 f.add element 영역이에요. f.add element 할 게 있나요? 그러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isPost 영역이에요. 포스트로 들어왔을 때만 실행시키라는 영역입니다. 포스트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머지 영역은 페이지 출력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항상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포스트로 처리할 영역이 없으면 이것을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얘하고는 거의 대부분 쌍으로 붙어 다녀요. 쌍으로 붙어 다녀요. 쌍으로 붙어 다니니까 얘가 없으면 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80% 쌍으로 붙어 다녀요. 쌍으로 붙어 다니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get하고 post. get하고 post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 post 방식일 경우에는 get도 post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get 방식일 경우에는 post는 안 들어가요. 어쨌든 사실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get method라는 게 있거든요. get method를 지정해서 값을 뽑아보면 얘가 get이든 post든 push든 delete든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전송하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아까 get, put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고 실제로는 한 가지밖에 못 따요. 다시 말해서 post로 전송이 됐으면 이 영역이 활성화돼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포스트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생략되는 거예요. 생략.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add.jsp라는 페이지를 한번 호출했어요. URL로 호출했어. 그러면 여기를 A, B, C, D 영역이라고 할게요. 어떤 영역이 실제로 실행이 될까요? 처음에 D부터 하는데 D는 맨 나중에 있잖아. A, add.jsp를 딱 페이지를 호출했어. A 영역은 값이 없으니까 생략이 되겠죠. B 영역 코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되죠. C 영역 실행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 안 되겠죠. get으로 호출했으니까. get으로. 주소로 호출했다는 얘기는 get으로 호출했으니까. 그럼 얘 실행이 안 되죠. 이 영역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되죠. 그래서 add.jsp를 호출하면 뭐가 나오죠? 화면에 입력 폼이 나오는 거예요. 입력 폼이. 이해했어요? 다시금 add.jsp를 내가 URL 호출했다는 얘기예요. URL 호출했다는 얘기는 get 방식으로 호출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URL을 호출했다는 얘기는 get으로 호출했어. 그러면 URL을 호출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입력 폼이 나오는 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실행되면서 입력 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 폼이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뭐 썼죠? 폼 스크립트 썼잖아요. 폼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아서 여기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줬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입력 폼이 나오면서 내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내가 서브밋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자기 자신한테 데이터를 호출한다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호출을 해요? 포스트. 왜냐하면 서브밋을 눌렀으니까. 메소드가 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딱 누르는 순간 포스트로 데이터가 넘어간다고요. 첫 번째,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얘는 get 방식으로 입력값을 받는 영역이라고 했잖아. 안 되겠죠. 두 번째, B 영역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되죠. C 영역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D 영역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도록 여기서 리턴을 쳐준 거예요. 안 되도록.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왜? 여기서 등록하고 끝내야죠. 등록하고 끝내야 돼. 다시 등록 폼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계속 무한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끝내야 된다. 어떻게 끝내? 데이터 등록하고 여기서 리다이렉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런 방식을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포스트 백이라는 개념을 써요.
포스트 방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다시 백한다라고 해서 포스트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포스트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런 포스트백을 이용하면 하나의 프로그램, add.jsp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등록 폼을 구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등록, 실제적으로 세이브, 저장되는 프로세스 두 가지가 이제 get과 post라는 이 메소드를 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dd 말고 또 하나가 이제 폼을 이용하는 게 뭐 있었죠? edit죠, edit. 그렇죠. 수정 페이지죠. 근데 edit에서는 뭘 넘겨요? 파라미터를 넘겨요. 무조건. 당연하죠. 특정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니까. add.jsp도 add.jsp랑 add 언더바 proc를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이것도 합칠 거예요. 바로 합칠 건데 얘는 A라는 영역이 활성될까 안 될까요? 되죠. 얘 때문에 되는 거지. 얘 때문에. 두 번째 f.add 엘리먼트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돼야죠. 뭘 하기 위해서? 수정값을 세트를 해줘야 돼. 수정값을 폼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넣어줘요? 두 번째 값에다가 넣어주면 값이 자동으로 탁탁 세팅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C 영역은 실행이 될까 안 될까요? 에딧 요걸 호출했을 때, 이 URL을 호출했을 때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다시 얘가 서브인 버튼을 딱 누르면 얘 끝. 지금 이제 에디트와 에디터 언더바 PROC를 합쳐볼 거예요. 합쳐보시죠. 지금 제가 영역이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입력값을 받아서 그 입력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이터 조회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데이터 조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조회하는 거 있죠? m.isPost예요. m.ist. 자바에서는 함수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객체에 따른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m.isPost. 제가 100번, 별 100번 친 거 있어요. 100번 친 거. 100번 쳐서 강조한 거 있어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별 100번, 별 100번. 여러분 그거 빠뜨리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엄청 혼낼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써놓고 해야 돼. 써놓고. .s 원래는 get 스트링인데 그냥 s 그렇게. 그래서 받아봅니다. 네. 수정했어요? 네. 데이터 조회 어떻게 해요? 데이터 조회. 데이터 조회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알려줄게요. 데이터 조회는 데이터 오브젝트 이제는 두 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만. 데이터 오브젝트 하고 DAO는 new 데이터 오브젝트 보드 BOARD 보드 쓰시면 돼요. 저 위에다가 하나 쓰시면 돼요. 그렇죠? 데이터 오브젝트 해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조회야 뭐라 했어요? select 쿼리 날리라고 그랬잖아요. select 쿼리. 그래서 데이터 set info 뭐 할게요. 그냥 는 DAO 쿼리 select 별표 from 보드 where id는 id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if info.next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다가 not을 써야 돼. not. 이게 엄청 중요해요. info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select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가져왔는데 이 값이 쿼리가 오류 나서 데이터를 못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info.next. info.next는 얘하고는 쌍둥이야, 쌍둥이.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info하고 info.next에서 데이터가 없으면 next가 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next가 안 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넥스트가 안 되면 여기서 오류 메시지를 반드시 뿌리고, 오류를 뿌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m.p 하고 info를 한번 찍어 보세요. m.p 하고 info. m.p 하고 info를 하고 edit.jsp, 지금 우리 주소창 써보세요. edit.jsp는 id는 몇 번 해가지고 m.p 한다며 하면 해보세요. 화면에 내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널널 찌시고, 네. 그 p.set바 했던 것은 지워버리세요. 대신에 폼 스크립트 넣으세요. p.set바에다가 폼 스크립트 넣으세요. 그 다음에 html에다가도 폼 스크립트 넣으세요. 네. 폼 스크립트 넣으시고, 그러면 이제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밑에 m.p 이제는 지워버리시고, m.p 지우시고, 여기 info로 받았죠. info 받았잖아요. f.add element 두 번째 값이 값을 세팅하는 거라 그랬죠. info.s 하고 컬럼명을 써주세요. info.s 하고 컬럼명. 여러분 edit라고 했을 텐데 info.s로 하고 컬럼명을 써주세요. 이제 변수명이 바뀌었어요. edit가 아니에요. info에 info. 데이터 셋 해서 가져온 변수명이 info예요. 액션 값을 지우세요. 액션 값 다 지우셨나요? 네. 그리고 서브밋 했을 때 수정돼서 다시 목록으로 가도록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딜리트 빠졌어요. 딜리트. 그 다음에 여러분 쿼리 썼죠. 쿼리 여기다가. 쿼리를 지우고 find라고 쳐보세요. find. 그리고 select부터 where까지 싹 다 지우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where절만 놔두세요. where절만. find라고 바꾸고. 그러니까 말그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CRUD를 다 지원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쿼리를 쓰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런 툴들을 우리가 ORM이라고 합니다. ORM. OR 매퍼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의 뭐 하이버네이트라든지 JPA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이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ORM을 구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풀 쿼리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뭘 쓰면 돼? 쿼리라는 메소드 이용하면 돼요. 근데 내가 쿼리를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조건절만 할 거다. 그러면 find 쓰시면 돼요. 복잡하게 내가 막 join이라든지 복잡해 해야 될 거다. 그럼 쿼리 쓰시면 돼요. 내가 간단하게 where절만 넣어서 특정 테이블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find 쓰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edit, 우리가 지금 수정하지 않은 게 view하고 delete죠. view하고 delete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delete 쓰시면 되고, 여기 dow.delete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view에서는 그냥 find 쓰시면 돼요. 그냥 find 쓰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사실 제가 이제 리스트 매니저라고 해서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짠 코드를 잘 정리하세요. 내가 한 라인 한 줄 한 줄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리고 그걸 싹 다 지우고 계속 반복하는 작업. 지우고 다시 쓰고 HTML도 여러분들 이제는 예쁘게 짜야 돼요. 지금 현재 절대로 그렇게 짜면 안 돼요. HTML 코딩도 CSS 배웠잖아요. CSS 배웠으니까 예쁘게.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로 기준이 JSP 기준이에요. JSP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HTML이나 CSS 이미지 경로를 할 때는 슬래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슬래시면 루트잖아요. 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큐먼트 루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몰라가지고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으로부터 시작하면 내가 메인이라는 폴더면 메인이라는 폴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땡땡 슬래시를 하셔야 되는데 별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HTML도 이제 좀 예쁘게 해서 코드를 이제 완성하셔야 돼요. 코드 완성하고 이제 다음 주에 와서는 우리가 목록 관련돼서 그 리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이제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매뉴얼을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뭐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류 없이 내가 완벽하게 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또 이해가 돼요. 완벽하게 달달 외워서 코딩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